안녕하세요. 저는 이대명이라고 하고요. 안드로이드에 앙코 넣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코틀린을 사용한 지는 1년 좀 넘은 것 같고, 앙코도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앙코를 이제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앙코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안드로이드에서 XML을 대체해서 뷰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앙코의 공식 GitHub에 가보면은 정의가 나와 있는데, 앙코가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을 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라이브러리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레이아웃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또 다른 기능들도 여러 가지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쓰지는 않지만 일단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앙코 공식 GitHub 가보면은 되게 위키라든지 그다음에 리드미 보면은 되게 설명이 되게 잘 나와 있어서 그거를 만약에 쓰실 거면은 그거를 한번 쭉 정독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앙코를 이제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커먼스, 앙코 코루틴스, 그 다음에 앙코 SQLite, 그다음 앙코 레이아웃 네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다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앙코가 라이브러리니까 기존 안드로이드에서 라이브러리를 쓰는 것처럼 그 빌드 그래들 파일에 제일 위에 것처럼 앙코로 쓰면은 이제 네 가지 기능을 다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레이아웃만 쓰는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이제 내가 쓰고 싶은 것만 따로 이제 추가할 수 있도록 나눠져 있고, 그래서 쓰고 싶은 것만 쓰면 되고, 근데 그 문서나 그런 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머지 레이아웃에 비해 나머지 세 개는 크게 많이 하는 게 없긴 해요. 그래서 이번 발표도 좀 앙코 레이아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 그래도 위에 것도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앙코 커먼스를 보면은 이제 다이얼로그 관련된 그 유틸 함수 같은 것들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커먼스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사용하시던 유틸 클래스를 그냥 좀 정리를 잘 해서 라이브러리로 코틀린으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면은 유틸 클래스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그냥 토스트를 쉽게 바로 스트링만 넘겨줘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나 아니면 알러 창을 띄운다거나 뭐 셀렉터 창을 띄운다거나 할 수 있는데, 저 알러 창 같은 경우는 저 안에 DSL 앙코 코드를 넣어서 이제 커스텀 뷰도 같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기존에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는 그 앱에 이제 컨셉 디자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으로 쓰시던 게 있어서 아마 쓸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텐트에 관련된 그리고 그런 유틸 함수들도 이제 있는데, 기존의 인텐트를 날릴 때 위와 같이 이렇게 뭐 넘기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넘겨주고, 그 다음에 플래그 같은 거 설정해서 인텐트를 날리는데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해줄 수 있기는 해요. 그리고 뭐 브라우저를 띄운다거나 뭐 텍스트를 공유한다거나 메일을 보낸다거나 할 때 인텐트를 날릴 때도 그냥 이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쉽게 날릴 수 있도록 하는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찍는 그런 것들도 좀 더 읽기 쉽도록 적혀 있고, 그 색깔에 이제 불투명도 조절한다는 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안드로이드 개발을 읽기 쉽도록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음이 앙코 커먼스입니다. 그리고 앙코 코루틴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이것도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유틸리티라고 나와 있어요. 코루틴 원래 기존 코틀린의 코루틴의 라이브러리를 베이스로 한 유틸리티인데,
사실 이걸 쓰려면 이제 코루틴을 쓰는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써야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저가 아직 코루틴을 써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크게 쓸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앙코 SQLite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SQLite를 쓸 때 좀 더 쓰기 쉽도록 하는 그런 유틸 함수들을 제공하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ORM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램이라는 좋은 모바일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램을 쓰게 되면 사실 이거를 쓸 필요는 없어요. 저는 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쓸 일이 없었고, 네. 그리고 앙코 이제 레이아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위에 세 가지 쓰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네요. 네, 앙코 레이아웃은 이제 코틀린으로 작성된 이제 안드로이드 DSL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기존의 안드로이드에서 XML로 레이아웃을 작업하는 그런 작업들을 있는데 그런 것들의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코드 재활용이 좀 불편하고, 그리고 XML을 파싱해서 자바 코드를 만들고 뭐 이런 과정에서 CPU 및 배터리 소모가 심하진 않지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앙코를 이용해서 그 레이아웃을 작성하게 되면은 이제 보는 것은 이제 XML과 비슷하게 읽기도 쉽고 작성하기도 이제 쉬워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런타임에 그 아까 XML 파싱하던 작업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오버헤드를 없앨 수 있어요. 잠시 이제 앙코를 한번 그냥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이제 XML로 안 하고 그냥 자바나 코틀린으로 레이아웃을 그린다 하면은 위와 같이 그냥 생성해서 뭐 애드 뷰 해서 뭐 셋 컨텐트 뷰에 넣어주거나 하면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되게 보기도 힘들고 그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앙코를 이용하면은 밑에와 같이 마치 XML을 보는 듯한 이제 화면을 코드를 작성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앙코 레이아웃을 쓰게 되면은 이제 퍼포먼스 체크를 누가 했어요. 해서 올려놓은 건데 보면은 최대 600%까지 그다음에 최소 한 350% 정도의 성능 향상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그 퍼센트를 보면 되게 큰 거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은 밀리세컨드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이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XML의 뷰 뎁스가 좀 더 깊어지면은 이제 앙코를 쓰게 되면은 좀 더 향상된 그런 앱의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앙코를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기존에 이제 액티비티에서 앙코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원래 하듯이 원래 온크리에이트에서 셋 컨텐트 뷰에 XML 이제 아이디를 넘겨주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앙코를 사용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바로 그냥 뷰를 그냥 코드를 써주면 돼요. 써주면은 바로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셋 컨텐트 뷰를 호출해서 이제 액티비티에 뷰를 적용을 시키게 되고, 만약에 그 액티비티에다가 뷰 코드를 다 쓰기 싫고 나는 뷰 코드만 따로 클래스를 빼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앙코에서 제공하는 앙코 컴포넌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따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액티비티에 그 앙코 뷰를 레이아웃을 이제 입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그냥 앙코 컴포넌트를 상속을 받아서 이제 크리에이트 뷰를 오버라이드해서 그냥 거기에다가 똑같이 원래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레이아웃을 쓰고, 그리고 온크리에이트에서 이제 그 스태틱 함수를 호출해서 바로 셋 컨텐트 뷰의 디스를 남겨주게 되면은 액티비티에
뷰가 이제 앙코를 이용해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액티비티를 잘 안 쓰고 사실 프래그먼트에서 많이 작업을 하니까 이제 프래그먼트에서 쓰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또 별반 차이는 없는데 이제 밑에 거를 보면은 onCreate 뷰에서 그냥 이제 따로 클래스를 안 쓴다 싶으면은 그냥 UI 래퍼를 제공해요. 앙코에서 그냥 그거를 써서 바로 원하는 뷰를 그리고 to 뷰를 해서 리턴을 시켜주게 되면은 프래그먼트에서도 이제 그 뷰를 그릴 수 있고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앙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따로 만들고 이제 위와 같이 써주면은 프래그먼트에서도 앙코 레이아웃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뭐 GitHub나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그냥 사용법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쓰려면 그냥 찾아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MVP 패턴을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이 되긴 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데이터 바인딩을 이용해서 그 MVVM 구현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XML을 안 써도 되니까 이제 앙코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좀 더 뭐 이제 런타임에 원하는 뷰를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더 동적으로 많이 뷰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일단은 일단 그런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세션에 그 승욱님이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보다는 이제 앙코 레이아웃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것이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앙코 이제 GitHub에 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there is no 하고 모자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 모자가 뭔가 싶었는데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냥 모자가 약간 뭐 매직 같은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술 같은 게 아니다. 그냥 코틀린의 요소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같은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냥 저렇게 이모티콘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typeset builders라는 그렇게 불리는 이제 코틀린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앙코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이제 typeset builder라는 것은 이제 그 빌더라는 컨셉 자체가 처음에는 그루비 쪽 커뮤니티에서 먼저 나와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루비로 작성된 그래들 빌드 파일 같은 게 있고 근데 이제 그루비 같은 경우는 동적인 타입의 빌더인 반면에 이제 코틀린 같은 경우는 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타입 세이프한 빌더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세이프 빌더스를 좀 더 살펴보면은 그냥 이것도 사실 그냥 명명을 이렇게 좀 해놔서 거창해 보이는데 딱히 뭐 그냥 대단한 건 아니고 이것도 그냥 코틀린의 언어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XML이라든지 UI 컴포넌트를 좀 더 쉽게 아까 보는 것처럼 보기 쉽게 그려줄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냥 컨셉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higher order 펑션이나 extension 펑션, 그다음에 function returns with receiver 이런 코틀린의 그 특징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구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먼저 higher order 펑션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그냥 이거는 안드로이드에서도 뭐 클릭 이벤트나 그런 것들에서 이제 IDE에서 지원을 해줘서 많이 람다 표현식으로 많이 쓰거나 아니면 레트로 람다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익숙한 그런 패턴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람다 표현식인데 코틀린에서는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아니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람다처럼 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함수를 넘겨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고기의 함수로 불리는 이제 있는데 코틀린에서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이는 것처럼 4가지 정도가 있어요. 한 단계 더는 그냥 안에 함수를 넘겨주면 되는 거고 이제 람다 표현식으로 4개 변수를 넣어주게 되는데 좀 특이한 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엔터 차이밖에 없긴 하지만 마지막 파라미터가 이제 람다이고 그것이 하나 있을 때 마지막에 가로를 생략을 해서 그러니까 가로를 앞까지만 치고 이제 바로 중가로로 람다식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이 약간 특징인 컨벤션인데 이게 코틀린의 컨벤션. 이것이 저런 형태가 이제 아까 봤던 앙코의 형태이고 그다음에 그 그래들 빌드 스크립트 형태 같은 것이 저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앙코를 만드는 한번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그냥 v라는 함수인데 이제 파라미터로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고 있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함수 리터럴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봤던 higher order 펑션 고개 함수 형태이고 지금 보면은 제네릭으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제네릭에서 inline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존 고개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람다식 넘기거나 클로저 같은 그런 특징 때문에 이제 그런 변수 같은 것들이 메모리 같은 게 다 묶여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약간 메모리 쪽에 뭐 오버헤드가 있을 수 있는데 inline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게 컴파일 시에 그 코드가 바뀌어서 이제 그런 오버헤드를 없애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inline이라는 그냥 기능이고 여기 또 refied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어요. 네, 이거는 제네릭에 그냥 붙어 있는 그런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가 뭔지 설명을 하면은 네, 이 제네릭이 이제 컴파일 할 때 이제 그 타입을 체킹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컴파일 할 때 JVM 클래스 오브젝트에 접근해서 이제 저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은 저 이제 제네릭이 어떤 타입인지 미리 바로 알아와서 이제 컴파일 시에 저 타입은 어떤 타입이다라고 이제 딱 명명해주게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원래 자바 제네릭 같은 경우는 컴파일 시에 타입 체킹 해주지만 그것이 이제 타입 정보를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워닝이 떠요. 캐스트 워닝. 근데 리파이드 저 키워드를 붙여주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제 워닝이 없앨 수 있는데 대신에 컴파일 시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오버헤드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nit이라는 함수 리터럴을 보면은 조금 특이한 게 앞에 그 제네릭 tv 점으로 돼 있고 근데 람다 표현식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코틀린에서 말하는 그냥 리시버를 갖는 함수 리터럴, 그러니까 펑션 리터럴스 위드 리시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조금 특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제네릭을 받은 TV를 이제 그 함수 블럭을 실행할 때 거기에 이제 그 이제 TV라는 리시버가 그 블럭 안에 this라는로 레퍼런스 돼서 이제 그 블럭 안에서는 그 리시버의 이제 멤버 변수나 함수들을 그냥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위에 코드를 보면은 이제 TV의 그 생성자를 가지고 와서 이 생성자로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리고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제 init이라는 아까 두 번째 파라미터를 그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뷰를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밑에 코드를 보면은 뷰에 이제 그 람다식이 들어있는데 저 레이아웃 파람스랑 텍스트는 저 텍스트 뷰에 멤버 변수나 이제 멤버 함수를 바로 그냥 호출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저런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런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함수 같은 것들이 이제 코틀린을 쓰게 되면은 거의 필수적으로 쓰게 될 함수들인데 run이나 let, apply, use, with 같은 경우가 다 이제 아까 말한 function returns with receiver라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함수이고 이 함수의 원형들을 살펴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커니님이나 이제 뭐 그런 블로그 보면은 잘 설명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V를 이용해서 텍스트 뷰를 만들어 이렇게 텍스트 뷰를 하나 생성했는데 텍스트 뷰 말고 이제 우리가 보통 레이아웃을 그릴 때는 뷰를 그리고 그다음에 하위 뷰를 안에 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컨텍스트를 받는 게 아니라 뷰 그룹을 받는 V를 그냥 똑같은 거를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페런트에 add 뷰를 해주는 형태이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아까 같은 텍스트 뷰 만든 것처럼 만들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V의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제 제너레이트 타입으로 넣어주고 안에 텍스트 뷰 두 개가 들어간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코드랑 조금 비슷한데 또 다르긴 달라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그 XML에 비해 아직은 좀 불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또 코틀린의 그 기능을 이용하면은 좀 더 읽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의 아까 그 익스텐션 펑션 확장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제 불필요하게 저희 지금 파라미터로 컨텍스트랑 저 뷰그룹 디스를 넘겨주고 있는데 이거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 V라는 함수를 이제 그 확장 함수로 만드는데 컨텍스트의 확장 함수로 만들고 그다음에 뷰그룹의 확장 함수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 컨텍스트 확장 함수는 디스가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컨텍스트 자리에 디스를 넣으면 되고 뷰그룹 확장 함수는 이제 뷰그룹이 디스인데 그거 뷰그룹은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컨텍스트를 써주면은 이제 그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아까 봤던 코드를 다시 써보면은 그 파라미터가 없어지고 조금 더 깔끔하게 이제 그 아까 앙코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더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게 그 확장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원래 앙코를 보면은 저렇게 제네레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써 있는 것처럼 저것도 확장 함수를 이용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나머지 세 개를 바꾸는데 이것도 그냥 컨텍스트에 그냥 리니어 레이어라는 확장 함수를 만들고 뷰그룹에도 그냥 만들고 이렇게 두 개 다 만들어 주면은 이제 뷰그룹과 컨텍스트의 저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것과 텍스트 뷰라는 그냥 함수가 확장 함수로 만들어지고 그거를 그냥 바로 이제 확장 함수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쓰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 아까 봤던 앙코 코드처럼 그냥 리니어 레이아웃에 뭐 속성 넣어주고 그다음 밑에 텍스트 뷰 있고 텍스트 뷰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여기 아직 앙코 코드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본 거고요. 이제 앙코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련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고 어쨌든 간에 앙코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이제 그래들의 빌드 스크립트인데 그것 얼마 전에 그래들에서도 코틀린을 채용해서 이제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코틀린으로 빌드 스크립트를 짤 수 있게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앙코를 통해가지고 레이아웃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지금 XML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수정되는 거를 바로바로 왔다 갔다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앙코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 시 에뮬레이트나 뭐 방날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거. 그게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그 앙코 레이아웃을 프리뷰로 볼 수 있는 플러그인이 있긴 해요. 있긴 있는데 좀 불안정해서 사실 잘 안 보이고 익숙해지면은 안 봐도 할 수 있어요. 그 앙코 레이아웃에서 디멘전이나 뭐 스타일이나 뭐 애트리뷰트나 이런 거 참조도 가능한가요? 다른 XML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참조. 네, 다 엑셀을 빼놓잖아요. 예. 애트리뷰트 다 빼놓는데 그런 거 참조가 가능한가요? 네, 뭐 아이콘 같은 것들 다 이미지 리소스로 다 참조 가능하고 스타일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드로어블로 바꾸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